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날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소망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번 성탄에 세 가지 모두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축 성탄. 다시 한번 감스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새해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연말연시 따뜻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게 되면 22%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짜로 미국 주식 때려잡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급 공백에 내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거고요. 전월세는 더 뛸 겁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년 주택시장을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4년 착공 실적을 봤더니 60만 호가 부족하고 추가 공급 대책도 해를 넘기게 되는데 제가 추가 공급 대책을 1월 달에 어떤 대책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 집값 4.2%가 상승할 거라는 전망과 전세도 지금 4.7% 역대 폭으로 오를 듯하다. 국토부에서 지금 일기 신도시 모든 지역 패스트트랙 도입을 해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또 제 이야기대로 행동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제 이야기대로 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라는 이야기는 내년에도 꾸준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공급 부족과 유동성 증가로 내년 서울 집값이 4.2% 상승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내년 주택시장 상승률을 갖다가 서울을 갖다 보면 4.2, 전세도 4.7인데 수도권이 2.5, 3.8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못 버티신 분들은 경기도 수도권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밀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 중에서 내 능력과 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 내년으로, 그러니까 내년이 연계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으로 늦추지 마시고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 21개 자치구 집값이 규제 전보다 올랐다고 지금 조사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3개월 서울 집값이 2.8%가 상승했고요. 매물은 씨가 말랐고 매도 우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전세난까지 겹쳐가지고 매수세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 다 매수를 갖다 하겠다라는 이런 상담 인원이 더 많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 대출이 풀리면 그때 행동할 거다,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서울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서울이 아닌 경기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 이제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지금 갭이 지금 메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 신도시 정비 속도를 내겠다. 모든 구역에 패스트트랙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보니까 분당과 산촌, 평촌, 3번 평촌 8개 단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산도 내년 6월 27일 GTX-A 삼성역 무정차가 되게 되면 조금 이런 분위기는 좀 반전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고양시 특히 GTX-A 역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12월 25일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무도 출근을 안 하는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감스님들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아침 시간에 이야기 드리고 또 꾸준하게 감사스마일 TV를 응원해 주시는 감사스마일 찐팬 덕분에 오늘도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부익맘 TV 내년에 집 사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 반드시 보세요라는 이 영상을 지금 보니까 제가 링크를 걸었을 때 이 영상을 봤을 때만 해도 회원 우선 공개가 아니었는데 지금 회원 우선 공개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영상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집을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반드시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내년에 집 산다는 주변 지인들 5가구 정도 된다. 타이밍 또 놓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올해 가기 전에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현재 월소득은 높은데 자본이 적은 사람에게 진짜로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또 접혀가 되어 있는 곳들을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내년에 웃으실 거라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시청하시기 전에 감사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꾸준하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김기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는데요. 여보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지? 전세 부족 4년 만에 최고치라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 제가 최근에 잠실을 가면서 롯데월드 타워를 갖다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카이브리지에서 또 바라본 그런 광경은 아파트도 많지만 빌라라든지 단독 다가구도 정말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보다 단독과 빌라 가구가 더 많다라는 사실, 이 불편한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보다 단독 다가구 빌라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금 3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되어 있지만 전세시장은 전국 전세 수급 지수가 161.0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과 상승 압력이 지속됐습니다. 지난 21일 날 KB 조사 결과를 말씀을 좀 드리면 12월 8일 대비 매매는 0.06, 전세는 0.07.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전세라든지 매매가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감사스마일이 지금이라도 행동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오름폭이 더 클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1월 달에 주택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대책으로 해서 집값을 안정하기는 솔직히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 6월 전까지 올해 만약에 행동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 명절 전에 움직이는 게 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6월 전이라도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2024년도, 2025년도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광장동님의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금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성장은 주식에서는 기업의 수익 성장, 부동산에서는 전월세라는 임대 수익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산 가격은 수익률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언제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올라가게 될까요? 이는 대부분이 잘 알다시피 공급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입주 물량을 보고 향후 몇 년간은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없겠구나. 그럼 임대 수익이 오를 테니 가격도 오르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 제가 여기서 고양시 입주 물량이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8년도 솔직히 창릉 빼고는 입주 물량이 장안과 창릉 빼고는 입주 물량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착공을 가지고 입주를 갖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착공을 하는 거는 빨라야 3년이고요.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4년인데 지금 이렇게 환율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분양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더 증가하기보다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재 분위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에 정부에서 공공으로 해가지고 해 나가겠다. 또 어떻게 일기 신도시 패스트트랙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획일 뿐이지 실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입주 물량이라는 것인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거는 빵처럼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공한 지 약 3년은 지나야 완공되는데 지금은 3년 6개월에서 4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분양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분양 가격은 더 높아질 거다.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올 초에 대주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그 분양했을 때만 해도 물론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게 상당히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은 광명도 4천만 원이 넘고 평균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의 평균 이제 분양 가격이 4,500에서 5,000입니다. 그러면 따져보니까 30평 기준으로 해서 15억에서 16억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15억, 16억 이하에 있는 물건들이 더 싸게, 착하게 느껴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또 10억 언저리에 있는 뭐 더근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뭐 대공역 주변에 있는 요진 YCT까지도 저는 제 눈에는 착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데 내년에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도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유동성 증가라든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년에 금리가 또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물론 주식이라든지 코인 시장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 시장으로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인인 금리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리는 인간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질지 20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지 아직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2024년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될지 모든 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잖아요. 아마 당장 내일 무슨 반찬이 나올지도 모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리 요인을 대할 때는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고 기본적으로 금리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자산 가격은 성장과 금리가 정하는데 부동산에서 성장은 알 수 있고 금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금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부족하면 전월세는 계속 오를 수 있지만 금리는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2.50인 상황에서 앞으로 2.5가 더 높아지고 5%, 10%, 20% 같은 형식으로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가상금리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더 높게 지금 해나가는 조금 이상한 형태로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 이처럼 금리는 해당 국가의 성장률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고성장하는 나라는 고금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올리고요. 저성장하는 나라는 저금리를 기준점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성장을 할까요? 저성장을 할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5보다 금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 미국도 기준금리를 지금 낮추는 그런 입장에서 또 트럼프가 더 압박을 또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유동성 증가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공급 부족으로 임대 수익이 오를 것이고 즉 자산의 성장 요인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고 금리 요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알 수 없지만 현재 수준의 금리는 한국의 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가 언젠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부동산을 매수하셔야 될 때라고 믿고 행동하셨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생각하셨던 분들은 2023년도, 2024년도에 이걸 행동을 했었을 것 같고 조금 늦으신 분들은 올 초에 또 조금 더 늦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광장동님이 자신있게 매수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로 감사 스마일이 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첫 번째로 가장 큰 거는 집은 우리가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 우리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라에서도 이 주거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2023년과 2024년에 진짜로 내 자금 여력 내에서 꼭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서둘러라고 했었던 이유, 아무도 집 사지 않을 때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행동해야 된다. 특히 고양시, 특히 GTX A 역세권의
최대한 도보로 갈 수 있는 아파트 가장 좋겠지만 도보가 아니더라도 지하철 3호선이든 경의중앙선이든 서해선으로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갖다가 나만의 서울을, 나만의 그런 원픽을 꼭 만드셔가지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행동하는 투자자 모임에 행투모에서 땅콩크림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월세 폭등과 주거비 대폭 절감, GTX-A 강남 연결 10억 예상한다. 구평 지금 4억에서 5억대에 있는 아파트 지금 잡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부동산 스터디에 이야기 해주셨던 거예요. 월세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 폭등하고 있고요. GTX 무제한 한국카드도 지금 출시될 예정입니다. 주거비가 대폭 절감되면서 수익률까지 따진다고 하면 일석이조다. 그래서 일산 킨텍스 대화마을 인근에 메가 프로젝트 특급 호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찐 가성비 구평에서 4억에서 5억대가 있다. 그래서 일산 킨텍스 대화마을을 임장을 해라. 내년 6월 말 GTX-A 강남 진짜 추서 연결 수년 내에 10억 예상한다. 저는 내년 6월 27일 날 분명히 고양시가 천지 개벽을 할 거고요. 내년 6월 27일보다 저는 2027년 상반기, 즉 다시 말해서 삼성역 정차되기 전에 일단 고양시의 관심도가 정말 높을 거고, 지금 운정 신도시의 운정 힐프와 운정 중앙역 주변에 힐프화라든지 또 내년에 입주하는 운정 중앙역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킨텍스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곡역이라든지 창릉역과 연신역에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거다 하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미래에서 가진 않았지만 미래의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내년에 무제한 대중교통 현실화는 이거는 지금 언론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GTX-A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안 타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출퇴근하실 때 GTX-A를 타게 되면 이렇게 또 환급을 갖다가 전액 환급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2024년도 GTX-A 2025년도 12월 28일날 개통했던 2단계 개통도 물론 2025년 3월과 2025년 12월 이 두 구간이 물론 의미가 있는 수도권의 교통혁명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더 큰 수도권의 교통혁명이 아마 내년 6월 27일 날 올 거라는 말씀을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TX-A의 역세권 아파트를 갖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고양시 특히 킨텍스역 주변에 있는 대화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곡역, 그다음에 연신내역, 그다음에 창릉역은 30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지만 창릉 신도시에 고양 은평선까지 같이 들어가는, 또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창릉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원흥지구도 지금 좋은 그런 매수를 갖다 해도 좋은 곳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닥쳐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관심 갖지 않을 때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댓고향에서 대화행이 좀 더 다녔으면 하는데, 진짜 저도 3호선의 구파발행 종점과 대화행 종점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프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진짜 고향 이사 와서 다른 건 다 만족인데 대화행이 저를 가끔 슬프게 한다. 퇴근할 때 구파발행 오면 눈물 난다.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신 분이어가지고 오늘 아침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내년에 3호선 대화행을 좀 더 많이 배차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고양시는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까 참 고민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2024년과 25년 올 초부터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셨던 분들 정말 많았고, 감사스마일도 상고하고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이야기대로 지금 예상이 적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그런 분위기는 올해보다 25년보다 내년이 조금 더 3대 절벽, 공급 절벽과 매물 절벽, 그 다음에 대출 절벽. 대출도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또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정부에서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을 갖다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금이 여력이 되고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내년으로 시간을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전세나 월세가 생각보다 지금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위기가 경기도 특히 고양시로도 지금 넘어오는 것들이 감지가 되고 지금 고양시에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도 갭을 끼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행동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부인장님께서도 내년에 집 사지 마시고 지금 사야 된다. 내년 1월달, 2월달에 집 살 수 있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것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각자가 한번 내년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성탄절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